지금부터는 차량 관리법 및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본네트라고 하죠. 열 줄 아세요? 그 본네트를 열어서 엔진이나 기타 부속품을 보면서 차 관리를 한다면 물론 더 좋겠지만 실제 초보 운전자에게는 사실 먼 산과 같은 얘기입니다. 차량 본넷을 열 줄 모른다고 해도 보편적인 자동차 관리에 큰 무리가 없으니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만 잘 확인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핵심 키워드, 오일 교환 주기가 되겠습니다. 오일 교환 주기. 운전자가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수명에 영향이 크게 가는데요. 자동차 관리란 오일 누유 확인, 세차, 와이퍼, 에어컨 필터 교체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엔진 오일 중심으로 자동차 오일을 제때 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일이라고 하면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파워 오일, 디퍼렌셜 오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뭘까요? 딩동댕동, 엔진 오일입니다. 매 정비소나 매 또 전문가마다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보편적으로 엔진 오일은 8,000km마다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00km. 이 엔진은 사람으로 말하면 자동차의 심장이라면 엔진 오일은 자동차의 혈액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1만 km 넘지 않게 엔진 오일을 가는 것이,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 오일. 이 브레이크 오일은 3만 혹은 4만 km마다 혹은 한 2년 주기마다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면 압력이 낮아져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는 현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지금 차량을 쓰다가 이 브레이크를 눌러도 잘 속도가 줄지 않는다 하면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미션 오일 말씀드립니다.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로 3만에서 4만 km 정도인데 미션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변속기 이상이 되어서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니까 혹은 기타 문제가 생기니까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워 스티어링 오일 있습니다. 4에서 5만 km 정도에서 마다 교체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부족하면 핸들 조작 시 힘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핸들이 뻑뻑한 차량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어서 디퍼런셜 오일, 보통 한 6만 km마다 교체 주기가 되는데 이 디퍼런셜 오일은 하륜이나 후륜 자동차의 기어에 필요하고 주로 또 부족하면 쇳소리와 진동을 유발하고요. 이 정도로 오일 점검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럼 엔진 오일을 하러 가세요. 그러면서 다른 오일도 같이 물어보십시오. 잘 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엔진, 브레이크, 또 미션 오일, 나아가서 파워 스티어링, 핸들 오일, 이렇게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타이어도 제때 갈아줘야 됩니다. 네, 전문가마다 하시는 말씀이 좀 다르지만 보통 3만에서 4만 km 전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타이어 옆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네이버를 참고하시고요. 이 도로 중간에 타이어가 퍼져서 이제 멈춰지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일대
타이어 외에 타이밍 벨트라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 벨트도 5만 킬로 전후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타이밍 벨트가 부족할 경우 엔진 출력 저하, 특히 고속주행 중에서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면 엔진을 멈추고 핸들이나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엔진에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고 해요. 10만 킬로 이상 넘어간다면 무조건 꼭 갈아줘야 된다. 혹은 5만 킬로 정도라고 해도 연식이 8년 이상으로 오래되었다면 이 타이밍 벨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예방 정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시라면 정비소를 정하시되, 첫 번째, 정비를 정말 잘하시고, 두 번째, 친절하며, 세 번째, 가격에 대해 정직하고, 네 번째,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해야 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양심적인 정비소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네 박자를 갖추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8,000km마다 엔진 오일을 갈 때 워시액과 에어컨 필터를 고정적으로 점검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점검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다 사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음료 하나 정도씩 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더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어떤 정비소는 친절하시지만 정비 실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정비소는 정비 실력은 좋으나 또 비교적 불친절하거나 혹은 또 비양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택은 자유입니다. 일반 정비는 아무 정비소를 찾아도 크게 관계가 없지만 큰 사고나 결함으로 정비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차량 회사 전문 정비소나 또 혹은 잘하는 정비소를 엄선해서 찾아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와이퍼 교체 시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빗길에 와이퍼를 작동했는데 물기가 잘 제거되지 않아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유리면에 물기가 온전히 닦이지 않고 얼룩이 남는다면 교체 시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차량 사용 빈도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 전후로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수같이 비가 떨어질 때에 정면 시야가 안 보여서 위험성이 있고, 또 손상된 와이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 앞에 전면 유리 또한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와이퍼 정도는 직접 교체해야 한다고 주로 종종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 초보자의 경우에 와이퍼를 잘못 끼워서 와이퍼 방향이 바뀌거나 잘 못 끼우시는 경우도 좀 허다합니다. 두 번째로, 외제차 등은 와이퍼를 직접 교체하다가 세밀한 와이퍼 넘버, 모델이 달라서 이것이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 와이퍼를 직접 끼웠으나 실수로 유리면에 강하게 튀겨서 앞 유리면에 금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내가 미숙하다 하는 경우는 주위 전문가나 혹은 정비소에 방문을 하셔서 교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 유리면에 물기가 없을 때 먼지나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와이퍼만 작동하는 것은 유리면에 매우 안 좋습니다. 이유는 각종 먼지나 흙, 이물질이 유리면에 있을 때
워셔 액이 없이 와이퍼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유리에 장기스가 많이 날 수 있기에 꼭 워셔 액을 뿌리면서 와이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차량에 신경을 쓴다면 강력한 세제와 초강력 회전 걸레를 사용하는 자동 세차장을 피하고 운행 전에 한 번씩 손걸레로 유리를 닦아주고 직접 세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지 못해서 좀 자동 세차장을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건 개개인의 결정에 따르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꿀팁에서 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